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컴퓨터 초보 탈출 9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조 프로그램과 기본 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기본 앱을 배우실 겁니다. 그림판, 캡처 및 스케치,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림판을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인터넷 자료를 캡처해서 그림판에서 원하는 만큼 자르기,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활용법을 배워보실 거고요. 그 다음 그림판보다 더 편리하게 캡처하실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바로 캡처 및 스케치라는 기본 앱인데요. 활용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앱입니다. 사진 앱을 가지고 물론 사진 편집이 다 가능하시지만 특히 저와 함께 사진에 효과를 넣어서 동영상처럼 꾸며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바탕화면 준비해 주세요. 바탕화면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과 기본 앱 활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우실 앱은 그림판입니다. 시작 버튼을 작업 표시줄의 가장 왼편에서 찾으셔서 클릭해 주세요. 시작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시작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목록이 나타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앱. 이곳에서 그림판은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저는 A라는 알파벳을 클릭해서 W, 윈도우즈 앞글자 W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보조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고요. 이때 그림판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판을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저처럼 그림판 앱이 열리게 됩니다. 처음 그림판을 여신 분들은요, 그림판이 최대화되어 있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화 버튼을 클릭하셔서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림판 기본 기능을 배우시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익혀볼게요. 그림판이라는 앱 이름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마우스를 활용하셔서 직접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자, 마우스 드래그를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겠어요? 클릭한 채로 떼지 말고 움직이게 되면 저처럼 직접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다면 도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상단 리본 메뉴에 여기 보이시는 지우개, 자, 이 지우개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지우개를 클릭하셔서 지워 보실 건데요. 이때 지우개가 굉장히 작죠, 크기가. 그래서 지우개를 크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신 채로 더하기를 꾹 눌러보세요. 저처럼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 더하기를 누르시는 순간 지우개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우실 때 넓은 면적을 지워 주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 빼기를 누르시면 지우개 크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세밀한 부분을 지우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도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상단의 도형 부분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도형을 하나 선택하세요. 선택하셨다면 그대로 종이로 오셔서요, 원하시는 위치에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위치에 드래그 하셨나요? 꼭 하나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옆부분에서도 내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대로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래그 할 때마다 도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색깔을 칠하고 싶다 하신다면요. 도구에 페인트 도구를 클릭하셔서 도구에 페인트 도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원하시는 색상을 오른편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노란색 별을 색깔 칠하고 싶습니다. 색깔을 노란색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인트 모양이죠.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색깔이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바깥 공간을 저는 검정색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내가 도형 안쪽에 클릭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바깥 공간을 클릭했다 하시면 저처럼 바깥 전체 종이가 색이 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뒤로 버튼 오른쪽 상단 뒤로 버튼 있죠. 실행 취소를 눌러주시거나 또는 다시 하얀색 페인트를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가 직접 아이콘을 만들어야 할 때, 이때는 사용하시지만 그림판을 잘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미지를 간단하게 이 그림판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림판을 많이들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림보다는 오히려 이미지 편집 메뉴를 사용하시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내가 그려놓았던 이 그림은 전부 삭제하고요. 이미지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지우개를 클릭하셔서 전부 지워주셔도 되고요. 또는 그림판 자체를 껐다가 다시 실행하셔도 되겠죠. 자, 지우개로 이렇게 일일이 지워주셔도 되고 나는 도형을 많이 그려놨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림판을 종료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종료, 다음 저장은 하지 않겠다 하시고요. 다시 시작을 들어가실 필요 없이 검색 버튼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검색 버튼에다가 그림판이라고 검색할게요. 자, 검색 버튼에 그림판을 검색하셔서 그대로 앱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판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새 그림판이 나타나셨죠?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야지만이 상단 리본 메뉴에 이미지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들은 필요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가지고 오실 거예요. 특히 제 생각에는 지도를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이 그림판에다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판은 우리가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에 내려놓을게요.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인터넷 들어가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크롬 브라우저를 따닥 더블 클릭하셨을 때 검색창 활용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 지도라고 검색하세요. 네이버 지도 검색하셨나요? 자, 네이버 지도 검색하셨다면 이제 페이지를 들어가실 건데요. 이때 첫 번째 검색 결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저처럼 네이버 지도 들어오셨나요? 이때 우리가 그림판에다가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지도를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제공하는 메뉴 자체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연습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그림판 가지고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도의 위치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각자 선생님들 동이 지도에 나타나셨을 거예요. 저와 함께 같은 장소를 검색해 볼까요? 광주 북구청 하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사를 가시려고 한다 하면 이사 가는 동네의 지도를 미리 알아보시면 좋겠죠. 그때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동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수업이니까 같은 동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광주 북구청 건물 이름을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 엔터 검색하셨을 때 이렇게 지도가 바뀐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되셨나요? 네. 그럼 지도를 크게 한번 봐볼게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검색창은 가운데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옆으로 접히게 됩니다. 옆으로 접힌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지도 위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지점을 가운데로 옮겨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지도를 크게 띄워 놓고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에서 F12 기능키를 찾아주세요. 가장 상단에 순서별로 있으니까 찾기 쉬우실 거예요. 자, F12를 누르지 마시고요. 그 F12의 옆에 오른편을 보시면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 캡처 기능이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프린트 스크린 키는 F12 기능 키의 오른편에 있는 키입니다. 자, 누르셨나요?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 어딜 가보실 거냐면 작업 표시줄에 그림판을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그림판을 클릭하시고요. 자, 이곳에다가 방금 우리가 전체 캡처한 지도를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V입니다. 저처럼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 V를 누르시는 순간 이거 보이세요? 인터넷 화면 자체가 내가 현재 열어놓은 그림판 화면으로 들어온 거.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가운데는 지도도 있지만 뭣도 나와 있으세요? 맞습니다. 인터넷 메뉴도 그대로 똑같이 스크린 되어서 캡처되어서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지도를 인쇄한다거나 또는 편집하셔야 된다 할 때 인터넷 메뉴는 사실상 필요 없죠. 그래서 저와 함께 바로 이미지 도구를 활용한 내가 필요한 영역만 잘라보는 것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북구청 주변만 제가 필요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지 도구에 자르기를 선택하세요. 이미지 도구에 자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열 십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가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 가위를 들고 내가 원하는 영역, 보고 싶은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북구청 이외의 영역은 필요 없으니까요. 지도의 가운데에서 드래그 했습니다. 원하는 영역에서 클릭 드래그로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자, 드래그 하시는 길이에 따라서 직사각형 크기가 달라지시죠? 그 다음 원하는 만큼 선택하셨다면 손으로 놓겠습니다. 자, 손으로 딱 놓으셨을 때 아직 잘라지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뭐가 생기셨냐면 점선으로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우리는 맞다 하신다면 그대로 자르기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자, 자르기 버튼을 클릭. 그럼 이때 불필요한 부분들은 어디로 갔죠? 사라지고요. 내가 남겨야지 지정하셨던 영역만 정확하게 남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르기를 잘 하셨다면 이제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는 이유는요. 나중에 인쇄하실 때도 쉽게 찾으실 수 있고 또는 내가 한글 2020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서를 만든다 하신다면 저장해 놓은 이미지가 있어야지 붙여넣기 하시기가 쉽겠죠. 여러 활용을 위해서는 꼭 저장까지 익혀주셔야 합니다. 저장은요, 상단에 빠른 실행 도구로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파일을 클릭해서 저장하기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저는 실행 도구, 빠른 실행 도구에 이 디스켓 모양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 PC에 사진에다가 지도라고 저장할게요. 클릭해서 지도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되셨다면 그대로 저장 클릭. 자, 따로 확인은 이따가 캡처 기능을 배우시고 둘 다 확인을 할 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잘 되셨다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인터넷을 켜놓으신 상태로 그림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네이버 지도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림판을 활용하는 방법, 바로 전체 화면 프린트 스크린샷을 찍고 그림판에서 원하는 영역만큼 내가 자르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실습해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는 뭐였냐면요. 내가 필요한 구역은 화면이 일부분인데 프린트 스크린은 무조건 어디 화면이 찍혔나요? 맞습니다. 불필요한 인터넷 전체 영역이 찍혔어요. 심지어 인터넷 메뉴까지도 찍혀서 우리가 자르기를 꼭 그림판에서 한번 해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컴퓨터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또는 쉽게 기능을 사용하도록 다양한 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프린트 스크린 외에도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캡처인데요. 컴퓨터 기본 기능으로 있으니까 캡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인터넷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시작 버튼을 클릭. 그 다음 내 앱 목록들 중에요. 캡처를 찾으실 거니까 A 알파벳을 클릭하시고 캡처는 키읔입니다. 키읔을 찾으셔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키읔을 클릭하셨을 때 캡처 및 스케치라는 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캡처 및
스케치. 기본 앱이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캡처 및 스케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캡처 및 스케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회색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메뉴는 무척 간단합니다. 상단 왼쪽에 새 캡처라는 메뉴 있죠? 예, 이 메뉴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곧바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단축키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단축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윈도우 시프트 S. 자, 윈도우 시프트 S 3개의 키. 우리는 단축키 대신에 메뉴를 활용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새 캡처를 클릭하겠습니다. 새 캡처를 클릭. 그러면 갑자기 화면이 어둡게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 달라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우리 주인이 어디 영역을 가지고 가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니까 마우스 가지고 지정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이때 지정하실 때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는 사각형 캡처세요. 방금 전 그림판에서 가지고 가셨던 것처럼 무조건 사각형으로만 영역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고 싶은 이미지가 꼭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다, 원형이다, 이런 경우 있죠. 이때는 자유형으로 캡처를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메뉴는 창 캡처입니다. 클릭하시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창 자체를요, 클릭 한 번으로 캡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전체 화면 캡처입니다. 우리 프린트 스크린에서 캡처하셨던 것과 동일한 기능이죠. 전체 화면 캡처는 클릭하시자마자 곧바로 실행되어서 우리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신 모습 확인 가능하셨습니다. 다시 그럼 캡처를 불러볼게요. 이번에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요. 쉬프트 키 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 쉬프트 S 세 가지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똑같이 상단에 화면 캡처 메뉴가 나타나시고요. 저는 사각형 메뉴로 해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메뉴 클릭입니다. 첫 번째 사각형 메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사각형 메뉴 상태에서 또 붓구청 근처를 클릭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때 오른편에 캡처가 클립보드에 저장됨 하고 안내 뜨셨죠? 방금 오른쪽에 안내 뜨셨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 한번 하시는 순간 곧바로 캡처 및 스케치 앱에 내가 캡처한 지도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저장해 볼게요. 오른쪽에 디스켓 모양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 그 다음 우리 사진에다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 클릭하셔서 지도 2 해볼게요. 파일 이름 클릭하시고요. 지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도 2번. 그 다음 저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럼 현재 우리는 그림판을 활용하셔서 캡처하신 것과 캡처 및 스케치 앱을 사용하셔서 캡처하신 것 두 개의 이미지가 사진 폴더에 들어있으셔야 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보고 계신 캡처 및 스케치 창은 닫기 버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네이버 지도도 닫아보겠습니다. 닫기. 우리는 사진 폴더로 들어가실 건데요. 윈도우 탐색기 들어갈게요. 윈도우 키 누르신 채로 2. 그럼 이때 탐색기 나타나셨죠? 자, 저는 사진 폴더 찾아가겠습니다. 사진 폴더 클릭. 그럼 이때 제가 저장해 놓은 지도, 그 다음 두 번째 캡처해 놓은 지도 2, 두 가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캡처가 잘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캡처를 해두신 이미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요? 인쇄도 가능하고요. 메일도 보내실 수 있고 또는 한글 문서, 엑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 이때에도 이미지 첨부를 활용하셔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림판과 캡처 기본 앱 두 가지를 사용해 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 앱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앱도 기본 앱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컴퓨터에 전부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탐색기는 우리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도록 하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시작 버튼을 클릭할게요. 시작 버튼을 클릭하셔서 사진은 시옷으로 시작하니까 알파벳 A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시옷을 찾겠습니다. 자, 시옷 찾으셨다면 클릭. 시옷을 클릭하셨을 때 사진 앱을 우리 곧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 앱 찾으셨다면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단순히 사진을 보기 위해서 활용하는 앱은 아니고요. 사진 자체를 편집하실 때 사용하시는 앱입니다. 저처럼 사진 앱을 들어오게 되면 일단 컬렉션이라고 해서 내가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최근 순서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1년 2월 거가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2월 이미지가 상단에 올라왔습니다. 밑으로 드래그 내리시면 날짜별로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때 동영상도 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사진 앱을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정하고요. 그 다음 동영상처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예쁜 사진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근 순서로 선생님들께서 사진을 찾으셔도 되고요. 나는 폴더가 있다. 내 스마트폰 사진을 컴퓨터에 옮겨 놓았거나 또는 내가 사진을 저장하는 폴더를 따로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왼편 메뉴에서 폴더를 클릭하세요. 폴더를 클릭하셨을 때 사진이 있는 폴더를 자동으로 우리가 사진 앱에서 인식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사진이라는 폴더에 제가 저장해 놓은 이미지가 많아서 곧바로 사진 폴더로 들어가면 되는데 혹시 폴더를 선택했는데 내가 저장한 폴더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지를 저장해 놓은 폴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직접 찾아주실 수 있어요. 폴더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폴더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때에도 내가 찾는 사진이 없다 하신다면 다른 폴더 추가, 즉 누락된 폴더를 찾아주는 겁니다. 다른 폴더 추가를 클릭. 그 다음 우리가 폴더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는 저장 경로를 찾으실 수 있겠죠. 나는 뭐 바탕화면에 내 스마트폰 사진이라고 저장해 놓았다. 또는 라이브러리에 사진을 저장해 놓았다. 선생님들 컴퓨터마다 경로는 다르니까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없으신 분들, 누락되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고요. 저는 있으니까 취소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사진을 저장한 폴더는 사진이라는 폴더예요.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예쁜 사진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경 사진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클릭 선택하게 되면 크게 사진 하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메뉴를 활용하셔서 자르기도 가능하시고 또는 보정도 가능하세요. 상단 메뉴는 확대, 삭제,
즐겨찾기, 회전, 자르기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싶다 하신다면 이곳 자르기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더 크게 보고 싶다면 확대, 축소 버튼을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조절 버튼을 사용하셔서 확대도 하셨다가 축소도 하셨다가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사용 메뉴셨고요. 저와 함께 보실 메뉴는 편집 및 만들기입니다. 사진을 사실 확인하는 방법은 굳이 사진 앱을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폴더에서 곧바로 미리 보기도 되고 또는 지나가는 슬라이드 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앱을 꼭 찾아온 이유는 바로 편집과 만들기 기능 때문이셨어요. 어떤 기능인지 살펴볼게요. 편집 및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추가로 편집하실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나요. 편집을 사용해서 이미지 자체에다가 필터나 효과를 넣어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글자도 추가해 보실 수 있고요. 음악도 추가해서 비디오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 클릭할게요. 자, 편집 메뉴 클릭하겠습니다. 편집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때 약간 배경이 검은 화면으로 바뀌셨죠? 편집 모드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르기 회전은 현재 보고 있는 조절점, 양쪽 끝 조절점을 활용하셔서 왔다 갔다 드래그로 하게 되면 자르기가 가능하시고요. 혹시나 실수로 난 잘못 잘랐다 하신다면 실행 취소 있습니다. 실행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전으로 되돌아가요. 저와 함께 가실 부분은 바로 필터입니다. 필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필터를 클릭하셨을 때 특히 저처럼 자연이나 또는 야경과 같은 이미지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필터를 적용해 보시면 더 멋있는 사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밑에 여러 가지 필터가 있어요. 클릭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 필터를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네오 또는 흑백, 사하라, 다양한 필터 클릭 하실 때마다 사진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 모습 확인되시나요? 네. 그래서 직접 내가 어렵지 않게 사진을 보정하실 수 있어요. 필터만 잘 활용하셔도 멋진 사진 분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아래쪽에서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했는데 원하는 필터가 없다 하신다면 상단에 사진 자동 보정 버튼도 있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색감을 조정해주는 보정입니다. 자, 자동 보정 버튼도 클릭해 볼까요? 저처럼 자동 보정을 클릭하셨을 때 다시 한번 이미지가 바뀌게 되고요. 이때 자동 보정 버튼에 이렇게 하얀색 선 하나가 생겼죠. 심화하는 정도를 이 선으로 조정하실 수 있어요. 이 선을 잡으시고요. 오른쪽으로도 드래그 해보시고 왼쪽으로도 드래그 해보세요. 선을 잡고 오른쪽으로도 드래그, 왼쪽으로도 드래그 이렇게 해보시면 각각 드래그 하실 때마다 심화 정도가 변해서 이미지 자체가 다시 한번 보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저장을 할게요. 밑에다가 복사본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밑에다가 복사본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필터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바꾼 두 번째 사진이 하나 더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정이었고요.
이번에는 멋진 특수 효과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편집 및 만들기 메뉴 다시 한번 클릭할게요. 편집 및 만들기 클릭. 그리고 나서 3D 효과 추가 있으십니까? 예. 3D 효과 추가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3D 효과 추가 메뉴를 클릭하셨을 때 잠깐 기다리시면 또 다른 창 하나가 나타나셨을 겁니다. 3D 효과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이시기 때문에 모든 효과를 다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한번 클릭하시면 적용이 돼요. 저는 공상과학 포털이라는 3D 효과를 클릭했고요.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우리 영상을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3D 효과를 넣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영상처럼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바뀌고요. 재생 버튼 눌러볼게요. 자, 왼쪽 하단에 재생 버튼을 클릭하셔서 눌러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사진에다가 제가 선택한 효과가 이렇게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눈에 튀는 효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내 사진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시면요. 오른편에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자, X자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효과를 가지러 가볼게요. 상단 메뉴 중에 효과 메뉴를 클릭. 밑에서 내 사진과 어울릴 듯한 효과를 골라주세요. 저는 야경 사진이니까 비 오는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밑에 볼륨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신가요? 이 볼륨은 효과에 달려있는 사운드를 의미합니다. 저는 비 효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사운드, 소리가 같이 들어가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효과를 삽입했을 때 현재 파란색의 막대 바 하나가 사진의 끝쪽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몇 초 구간에 나오게 할 건지 지정하는 길이를 조정하는 바인데요. 자, 저는 5초짜리 현재 사진이거든요. 사진을 5초 중에 전체를 다 비 내리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이 효과 바를 늘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처음과 끝에 길이 조절 바가 있습니다. 클릭하신 채로요. 드래그 해볼게요. 저는 맨 앞까지 효과 시작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재생 버튼을 클릭. 자, 이거 보이세요? 원래는 그냥 야경 사진 하나였는데 3D 효과를 넣자마자 비 오는 이미지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진짜 실제 비 오는 것과 같은 사운드, 소리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진을요, 저장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복사본 저장을 클릭. 복사본 저장을 클릭하셨을 때 비디오라고 옵션이 나타나죠. 특수효과가 들어가서 사진에서 비디오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다음 화질 높은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때 저장 위치는요. 사진 폴더에 할게요. 사진 폴더 클릭하셔서 내보내기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가 만든 비디오입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 앱을 닫으셔도 우리가 직접 저장한 위치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2 탐색기를 부르시고 그 다음 사진 폴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야경 3번 동영상이 들어가 있고요. 따닥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재생되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고 계시는 탐색기 창은 닫고요. 오늘은 3가지 기본 앱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판, 두 번째 캡처 및 스케치, 세 번째 사진 앱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